자, 2단원 미분 시작해 볼게요. 2단원부터는 태블릿 PC로 강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라고 되어 있네요. 미분계수라는 뜻을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배우고 지나갈 텐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화율.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하는 거거든, 결국에.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자, 그 비교 두 개의 대상을 x랑 y를 비교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치 이런 거야. 뭐 거리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는 말이 있었으면 거리의 변화량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를 어떤 사람이 한다면, 자, 시작하는 지점이고 끝나는 지점이고요. 이 거리를 자 100m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0m고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걸리는 시간이 20초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20초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거리의 변화량은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100m죠. 이 거리의 변화량을 우리는 변화량, 수학적인 기호로 델타라는 기호로 쓸 것이고, 델타 거리가 즉 100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의 변화량은 20초였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 델타 시간은 20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이 거리를 시간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거를 분자에 적어 주시고요. 비교 대상을 분모에 적어 주시면은 델타 시간분의 델타 거리가 되는 건데, 이 델타 시간분의 델타 거리가 즉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여기 생략되어 있기를 평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변화율에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분자에는 100m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시간 20초가 들어갈 텐데 숫자끼리 약분해 보면은 그죠? 5m 1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초당 5m 이동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를 그래프화 시켜봤을 때 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보죠. 자, 일단은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점점 커지는 이러한 그래프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건데, 자, 두 가지 시점에서 보는 거야. x가 a일 때랑 x가 b일 때 이 두 점을 비교를 해보면 마치 이런 거지. 얘가 시간이고 얘가 만약에 거리야. 얘가 2예요. 얘가 22야. 그 다음에 뭐 10이야, 110이야 라고 했다면 시간이 2에서 시작해서 22까지 변화했죠.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지금은 x죠. 이 델타 x는 뭐가 되는 것이고 20이 되는 것이고, 이 델타 y는요. 이 델타 y는 자, 10에서 110만큼 변화했으니까 110에서 10을 빼주면 그죠? 이 길이가 100이 되는 거지. 100. 이해 갑니까? 100이 되면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미 했고요. 자,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밑변분의 높이가 뭐였습니까? 기울기의 정의였죠?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분 PQ에 뭐를 의미하게 된다? 기울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요식은 이해됐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즉 델타 x가 요 길이니까 b에서 a를 뺀 거고 델타 y는 얘에서 얘를 뺀 거지. 자, 그런데 그때 이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 빼기 a 요 길이죠?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b 입장에서 b는 22라고 생각해봐. 2에서 20을 더해서 22가 된 거잖아. 즉 a에서 델타 x를 더해서 b가 된다라는 얘기지. 즉 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델타 x로 잡으면 b는 뭐가 된다? a에서 델타 x만큼 같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라고? 선분의 기울기다 라는 것까지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 볼까? 예를 들어서 자, fx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y는 다음과 같은 거죠.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델타 x는 1에서 3이니까 3에서 1을 빼면 2만큼 변화한 거고, 자, 델타 y는 3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빼면 되는 거지. 자,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2차 함수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자. 그려볼게. 자, 2x로 묶어주면 x 빼기 2니까 0과 2에서 x 절편을 갖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자, x좌표가 1일 때, 1, 요점이죠? 요점부터 3일 때, 요점까지 변했다. 얘가 PQ가 되는 것이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선분 PQ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을 때 이 밑변의 길이는 3에서 1을 빼면 되니까 2가 되는 것이고, 자, 3을 집어넣어 봤을 때요. 3을 집어넣어 봤을 때의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12인가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나요? 1을 집어넣었을 때, 그죠? 아, 그래프를 지금 잘못 그렸네요. 그죠? 여기서 잘못됐어. 미안. 빼기 1이죠? 빼기 1이고, 그럼 그래프의 상황이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0과 1이 x절편이죠? 자, 여기쯤을 3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상황이 얘가 p가 되는 거고, x가 0일 때, 얘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가로의 길이는 3이 되는 것이고, 자, 높이는 이 높이가 10이고 얘가 0이니까 길이가 12가 되는 거지. 그때 이 선분의 기울기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죠? 밑변분의 높이 계산해 주시면은 이 길이가 자꾸 헷갈리네요.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0부터 1까지니까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기울기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면 다시 1부터 x가 1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니까 2분의 6 해서 이 선분의 기울기가 6이 되는 거죠. 2분의 12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자, 같은 말이 있어요. 아까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뜬금없어 보이지만, 자, 이렇게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나와요. 이렇게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뭐 다 같은 표현인데, 우리 상황을 다음 장으로 넘겨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랑 유사한데, 이 P랑 Q가 있어. P를 고정시켜 둘 것이고, Q를 P에 매우 가깝게 근접시켜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본다고? 근접시켜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Q가 점점 P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었어. 곡선이 있었는데, 자, 선생님이 자, 요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 짧은 부분만 다시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 부분만 이렇게 갈까요?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볼 거야. 확대. 따로 뗀 거고 얘를 확대를 이렇게 시켜볼게요. 되나요? 그 다음에 점점점 요 점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야. 요 점.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 요 정도로 잡을까요? 요 정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 놔 볼까? 이 정도요. 얘를 또 확대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마치 어떻게 됩니까? 이 곡선이 직선처럼 바뀌고 있죠. 직선. 그죠? 그러니까 Q를 근접시켜서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마치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근접시키면 시킬수록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처럼 변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그럼 이 상황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상황을. 자, 원래 평균 변화율의 식을 한번 써봅니다.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았는데 Q가 P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렇게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삼각형이 만약에 Q가 여기에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겼고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둘 다 짧아지죠.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되나요? 그러니까 이 델타 X를 거의 0으로 보내보자 라는 얘기지. 0으로. 이해되십니까? Q가 P에 거의 근접했어. 거의 딱 붙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확대해볼게. 거의 한 점처럼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 얘를 확대해보면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델타 X가 거의 0이 된다는 얘기지. 그걸 식으로 써보면 델타 X를 X로 한번 보내보겠다라는 얘기지. X로. 됩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가 되냐면 기하학적인 의미는 아까 직선처럼 된다고 했잖아. 우리 곡선이 있었을 때 이 곡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요. 점점 직선이 곡선에 가까워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접할 때. 그죠? 지금 이 접할 때의 상황과 똑같이 됩니다. Q가 P에 근접해보면 결국에는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서 P랑 Q가 거의 한 점이 되고 그러니까 P가 되는 거죠. Q랑 P가 거의 같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라고? 이러한 직선이 돼버리는 거라고. 즉 접선이 돼버리는 거죠. 접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였죠? 이 선분의 기울기였죠? 선분의 기울기였지만 Q를 P에 근접시켜서 거의 같게 만들어주면 한 점으로 변하고요.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한 점에서의 변화율, 즉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다시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선분의 기울기였고요.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접선, 선분이 아니죠? 이렇게 접할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얘가 사실은 B였죠? B였고 델타 X가 B 빼기 A였잖아. 그럼 따라서 리미트 이 식 자체가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A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었고 B는 움직이는 점이었죠? Q가 움직이는 점이잖아. 즉 자 변수 X로 한번 잡아보시면 X를 A로 근접시키면 그죠? 얘를 X라고 잡아보는 거야. X를 어디에? A에 근접시켜보면 X를 A에 점점 근접시켜보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얘네 두 개가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이해 가셨죠? 두 개가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도 아셔야 돼. 얘를 계산하면은 결국엔 뭐가 나오는 거라고? 기하학적인 의미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어디에서? 점 A에서. 되나요?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계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통 델타 x 계산의 편의상 델타 x를 그냥 한 문자로 h로 보는 h로 써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말이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다 같은 말인데 수학적인 기호로 앞으로 FA의 프라임 해서 F 프라임 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자, 읽어줄 때는 X가 A일 때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자, 곡선이 있었을 때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지금 보면은 형태가 이 H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봐봐. 이 H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 모양, 이 동그라미만 같으면은 F'A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상황이 2번은요. 이 H 괜찮아? H도 괜찮아. 요게 좀 다르죠? 그죠? 요 모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에 P를 곱한 다음에 분자에도 P를 곱하는데 리미트의 성질상 P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같아졌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자, 그런데 H가 지금 0으로 가잖아? 그러면 PH도 이 H가 0이니까 P 곱하기 0이 되면서 0으로 가게 됐죠? 결국에는 이 pH라고 써도 어차피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같아졌죠? 그래서 같아졌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앞에 P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얘는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모양이 다 같잖아? 어디에서의? 7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모양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2를 곱해주고 분모에 2, 분자에 2를 곱해준 다음에 h가 0으로 가는 것과 2h가 0으로 가는 건 같은 표현이죠. 2 곱하기 0도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h가 0으로 간다가 되는 것이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같아졌기 때문에 a의 1에서의 x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요. 이 앞에 2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일단은 fa 더하기 ph 자, 리미트의 분배야. 리미트 h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q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암기하는 건 아니야. 방법만 아시면 돼요. 우리 미분계수 공식을 활용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fa가 필요한데요. 여기도 fa가 필요한데 왼쪽은 빼줬고 오른쪽은 빼기니까 더해졌잖아. 어차피 상쇄되면서 지워진다고 그냥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때 요 ph 여기 p 써줄게. 앞에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를 일단 갖다가 쓰고 q를 분자에 곱해줄게. 자, 그 순간 이제 이 모양이 어때? 이 모양이 같아졌죠? 같아졌기 때문에 왼쪽 식이 의미하는 것도 F'A, 오른쪽 식이 의미하는 것도 F'A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F' 뭐가 된다? A가 된다. 요 앞에 P가 곱해지겠죠? Q가 곱해지고 따라서 F'A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뒤에 문제들이 더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요 1번식과 요 1번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F'A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다양한 형태들을 변화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어려워 봐봐. 요 X가 X끼리 같으면 되고, 요 A끼리 같으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왼쪽 길이 같아야 돼. 오른쪽 길이 같은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럼 2, 3번을 보시면은, 2, 3번. 자, 식을 많이 좀 변형시켜야 되겠죠? 봅시다. 여기 끌고 와볼게. 자,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x 빼기 a가 이렇게 일단 있고, 자, 요 fx인데 미분계수 1번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마이너스 fa를 억지로 써줘 볼게요. 일단 이렇게 억지로 써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빼기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써줄게요. 마이너스는 여기 쓴 거고, 자, xfa죠? xfa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자, 여기서 a랑 fa가 곱해진 걸 뺀 거지, 지금. 이 파란 색깔 부분이요. 여기선 다시 더해야 되잖아. 더해야 되니까 빼기니까요. 더하기가 되려면 또 마이너스 fa를 써주면 결국엔 이렇게 지워지면서 상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식은요. 자, a는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a의 이 네모칸 친 부분이 f'a가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 부분은 따로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a로 묶이고요. 지워지죠? 지워지면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뭐 x의 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수죠? 상수니까 fa가 되는 거지. 마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는 2가 되는 것처럼 상수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한번 그 구조를 맞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자, 개념을 미리 뒤에까지 아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도 돼요. 로피탈 정리 참고야, 말 그대로 참고인데 교육과정 외 과정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스킵해도 됩니다. 자, 2번을 로피탈 정리를 사용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f'x에 마이너스 fa가 되고, 자, 이 상황에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과정은 내신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될 텐데, 내신으로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로피탈 정리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로피탈 정리를 사용을 해보면, 자, 분모 미분 1이야. 분자 미분, 곱의 미분법이죠. 2x fx 더하기 x제곱 f'x.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자, 2afa 더하기 a제곱 f'a라고 하는, 그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1차적으로 일단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얘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x 같네? x 같네? 2 같네? 그럼 얘는 f'이구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셨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에 뭐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같은 말로 순간 변화율, 같은 말로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뭐 다른 방법들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배운 미분계수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은 x의 1에서의 미분계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표현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의 반대는 읽기죠. 자, 이거를 보고서 f'1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f'1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극한의 계산입니다. 지금 요 x 대신에 뭘 대입해봐라? 1 플러스 h를 대입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9죠. 다 전개한 다음에 h로 약분해주고 h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11이다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 두 개씩은 같은 식이잖아. 결론도 똑같이 나오겠죠. x 빼기 1에 fx가 다음과 같았고 f1은 9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전개한 뒤에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1을 대입해주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미분계수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계산도 해볼 것이고 그에 따른 응용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다?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였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바로 가볼게. 자, 1번 문제. 자, 사실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는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 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만 해볼게요. 자, 그때 x의 값이 1일 때부터 x의 값이 4일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선분,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자, 기울기의 정의가 델타 x분의 델타 y죠. 델타 x는 4에서 1을 빼면 되니까 3이고 자, 높이를 보시면 자, 요 점은 1,1인가요? 1,1. 요 점은 4,63이기 때문에 높이는 63에서 0인가요? 1을 집어넣으면 0이네요. 63에서 0을 뺀 높이는 63이 되는 것이고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면 21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찾았고 그 다음에 a일 때 뭐랑 똑같대? 미분계수랑 똑같대. 자,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극한에 대한 식이죠. 자, 보통 우리 뭐 h라고 두고 문제를 계산의 편의상 한다고 했었죠.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a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a 세제곱 3a 제곱 h 3ah 플러스 a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a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지워져, 얘 지워져. 그 다음에 h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서 3a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h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 h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결국에는 3a 제곱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데 얘랑 아까 구했던 평균 변화율이랑 같대요. 얘랑 같대. 그럼 a 제곱은 7이니까 1과 4 사이의 범위에서 정답은 루트 7이 되는 문제였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1이래. 그죠? 얘를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표현해 보면 h가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1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자, 지금 요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분자분모에 h 제곱을 이렇게 곱해 줄게요. 근데 h가 0으로 간다라는 건 h 세제곱도 0으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0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이 모양이 어때? 다 같아졌죠. 그죠? 다 같아졌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게 F'A가 되는 건데 얘가 1이래요. h제곱은 h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죠. 0 곱하기 0이니까. 그럼 따라서 정답은 F'A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자 2번 문제는 바로 여기로 가볼까요? 원래 h였는데 이 2h랑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에 2를 곱한 거고 분자에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어때요? 2h도 0으로 가죠? 모양이 같아졌고 결국엔 2에 곱하기 얘가 뭐가 됩니까? F'A가 되면서 정답은 1 곱하기 2에서 2가 되는 거지. 3번 문제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자, 일단은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되 여기 얘랑 얘를 합쳐주기 위해서 빼기 FA를 해주고 그다음 여기 더하기 FA를 해줘도 되는 거죠? 이 가나요? 그럼 빼기로 묶어주면은 자, 얘 따로 써주고 얘 마이너스로 묶어준 다음에 따로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모양만 맞춰주면 돼요. 3H, 3 앞에 3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끌어다 써 2를 곱해. 되나요? 그럼 결국에는 3 곱하기 F'A 요 모양이 같아졌잖아. 여기 3이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모양이 같아졌죠.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어차피 0으로 가죠. 그럼 따라서 3 곱하기 F'A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F'A에 2 곱하기 F'A니까 정답은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내신에서 훨씬 더 잘 나오는 문제고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결국엔 뭐라고 했어요? 이 왼쪽 모양이랑 리미트 뭐라고 할까? 세모로 갈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 분의 F 동그라미 빼기 F 세모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세제곱이 등장을 합니다. 세제곱. 근데 다행히도 일단 x 세제곱도 1로 가죠? x가 1이면 x 세제곱도 1이지. 1로 가고 있고 그럼 상황을 맞춰주기 위해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분모에 곱해. 그럼 분자에도 당연히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리미트 x 세제곱이 1로 갈 때 분모 얘랑 얘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1이 되고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되면서 자 남은 게 이제 밑에다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란 얘기지. 다음과 같이요. x가 1로 갈 땐 x 세제곱도 1로 가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 자체가 리미트 분배해주면 f'1이고 얘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그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 곱하기 3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분모에 있는 x제곱 빼기 1을 x 빼기 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어서 쓴 것 뿐인데 결론적으로 얘가 리미트의 분배가 되면서 f'1이고요. 자, 얘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 미분계수 공식을 어차피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팁은 얘를 이용해야 되거든. F1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일단은 얘랑 얘만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F1 플러스 F1은 써도 되지? 얘는 빼줬고 얘는 더해줬으니까. 자, 굳이 두 개의 항을 추가를 한 이유는 미분계수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얘네 두 개를 봐봐. F1로 묶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항을 마이너스로 묶어준 뒤에 리미트로 이렇게 리미트의 분배가 일어나는 거야. 가운데 빼기고요. 됐나요? 그랬더니 문제가 좀 쉬워졌다.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지워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으로 바뀌면 x 플러스 1 하나 써주면 어차피 약분되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1로 갈 때 x 제곱도 1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뭘 의미합니까? f'1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여기다는 그냥 1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F1이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F1과 F'1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조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긴 한데, 우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f'a를 의미했잖아.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분의 x 빼기 a는 결국엔 역수죠. f'a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 그 다음에 x 빼기 1로 역수 취해준 거야. 변화율의 역수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자, 얘가 뭐라고요? 그죠? f'1의 역수에 1을 집어넣으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문제들 풀어봤는데, 혹시나 로피탈의 정리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피탈의 정리로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자, 갑니다. 자, 는 해주시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미분, 자, 분자 미분 합성함수 미분이죠. f'x 세제곱 곱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1 해서 정답 나오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분의 f'x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f'1이 정답이고요. 자, 3번이요. 자, 로피탈의 정리 모르시는 분들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구경 정도는 해도 돼요. 일단 분모 미분, 자, 분자 미분, 하신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2f1 빼기 2f'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한 뒤에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예전에는 이제 수능에서도 간간히 등장을 하는 유형이었었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점점 빈도가 줄어들다가 안 나온 지 좀 오래됐고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라고 했는데, 자, 이 x, y 대신에 여러분들이 모든 실수니까 아무 실수나 숫자나 문자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f'2를 물어봤는데,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극한값으로. 자, x가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가 되는 건데,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h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럼요. h분의 f2 더하기 fh,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f2에 의해서 지워지게 되는 거지. 자, 는 해주시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았는데, 선생님이 자, h를 0 더하기 h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f0을 해줄 건데, 그냥 해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까 모든 실수를 대입할 수도 있었으니까 0,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f0은 2f0이 되면서 넘겨볼까요? f0은 0이기 때문에, 그죠? 이 0을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읽기도 가능해야죠. 얘가 f'0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f'이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f'0, 즉 4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x가 a일 때, 그러니까 a,fa,랑 b,fb에서의 평균 변화율, 즉 선분의 기울기죠. 자,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f'b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가파르면 큰 거고 완만해질수록 작은 값을 갖죠? 양수에서는. 이해되나요?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럼 가장 가파른 f'A가 제일 큰 거고 중간인 평균 변화율이 중간 값이 되는 거고 가장 완만한 f'B가 가장 작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